오랜 세월 우리 곁에 머물며 삶을 풍요롭게 해주었던 식물 대마. 하지만 이제는 무관심 속에 그 명맥마저 끊어져가는 대마의 화려한 부활을 꿈꾸는 사나이가 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화학의 피해에서 이길 수 있는 대체 작물은 대마 하나뿐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지칠 줄 모르는 대마에 대한 열정과 독특한 발상으로 새로운 대마 문화를 열어가고 있는 이병수. 대마처럼 즐기고 고집스런 그의 한우물 성공 스토리 속으로 들어가 보자. 이병수는 오늘도 길 위에 있다. 공장이며 농장이며 모든 시설들이 지방에 있기에 그는 이렇게 길 위에서 시간을 보내기가 일쑤다. 장마도 끝났건만 벌써 보름 동안 비가 계속되고 있다. 대마와 습기는 그야말로 상극 중의 상극. 미처 다 말리지 못한 대마들이 걱정이 되던 참이다. 과정이 아니라 아직 기계 설비가 하나도 안 됐구만 뭐. 어디? 만들고 있어? 아니나 다를까 공장 여기저기를 둘러보던 그의 눈에 결국 우려할 만한 일이 포착되고 말았다. 이렇게 뭉쳐놓으면 벌써 안에 잘못하면 썩어나가요. 에? 사장님 이거 잘못하면 썩어나간다고. 하루 만에 보고해가지고 카팅을 해서 펼쳐 놓아야 하는 거예요. 이거 참 미치겠네. 이거 하나하나 이거 다 뺏기는 사람 생각해봐요. 안에서 썩어나가면 어떻게 한 건가 내 마음이. 벌써 이렇게 지금 축축하잖아요 날씨가. 여기 만져보라고. 여기를 만져봐요. 어? 안에서 썩어나가면 어떻게 한 건가 내 마음이. 마구 쏘아붙이는 호통 소리에도 공장장은 할 말이 없다. 자칫하면 아까운 대마를 모두 잃을 뻔하지 않았던가. 대마를 자식처럼 아끼는 마음이 있기에 자루를 열어보지 않고도 그는 대마의 상태를 훤히 꿰뚫고 있는 것이다. 요즘 같은 우기에 창고에 입고된 지 20일이 지나도록 작업하기 좋은 상태, 변하지 않는 상태로 가공해 놓지 않고 한쪽에 이렇게 놔뒀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면 충분히 사장님 보시기에는 그게 자기 새끼 같으신데, 햄프나 대마에 대한 애착이 그 정도로 강하신데 그런 걸 보셨을 때 뭐 격하신 건 당연한 거고요. 오히려 오늘은 이제 저도 있고 하니까 조금 화를 누그러뜨리시고 내신 것 같아요. 그가 이처럼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예민하고 까다롭기 그지없는 대마의 특성 때문이다. 순식물성 섬유이다 보니 작은 환경의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마련. 보통의 노력과 정성 없이는 결코 제대로 된 실 한 올도 온전히 얻을 수가 없다. 내가 하도 속을 썩어가지고 TM을 많이 줘봤어. TM을 갖다 1000 이상 줘보라고 했더니 역시 그거 아니야. 신장 강도는. 강도도 약한 것 같아요. 그냥 풀어져버리니까. 걸핏하면 끊어지는 실 때문에 원사 공장은 늘 긴장 상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돌아가는 듯 싶다가도 어느 순간 기계가 멈춰버리기 때문이다. 실이 한 번이라도 끊어지면 눈으로 끊어진 지점을 찾아내 다시 연결을 해야 한다. 하루에도 수십 번 이렇게 진땀을 빼면서 지난 5년을 버텨왔다. 이것도 내가 이제 터득했어 완전히. 햄프사는요 이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페틴 성분과 그 막 껍질 때문에 탁탁 결삭이 되면 하루 종일 있다 판난다고. 응? 그래서 이게 장인 정신 없이는 못하는 거고, 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엄청난 기술 개발을 다시 해야 할 일들이 영원한 숙제로 남았어요. 수많은 사람이 손을 댔다가 포기를 한 것도 대마의 이런 까다로운 성질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병수는 끈질긴 도전 끝에 결국 아무도 해내지 못한 강도 조절에 결실을 이루어냈다. 네, 보건력이 아주 좋습니다. 이 보건력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실패하는데요. 이것은 저만의 노하우입니다. 이거를
이거 스스로 터득해 가야죠. 체계도 없는데요. 터득해 가는 중에 몸에 배이는 노하우입니다. 어느새 이병수는 중국의 후미진 시골길을 달리고 있다. 지난달 강원도 정선에서 마지막 국내 수확을 마치고는 중국으로 왔다. 이처럼 그의 발걸음은 대마의 수확 한계선을 따라 북쪽으로 움직인다. 농장에 도착하자마자 이병수는 득달같이 대마밭으로 달려간다. 비가 많기는 중국 땅도 마찬가지여서 올해는 예년에 비해 수확을 서둘러야 한다. 대마 수확은 주로 근처에 사는 조선족 동포들의 일손을 빌리고 있다. 대마는 하루에도 몇 뼘씩 키가 훌쩍 커버릴 만큼 성장 속도가 빠르다. 그에 비해 강수량이나 기온에 따라 수확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칫 때를 놓치면 대마의 상품 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져 버린다. 대마 재배나 수확 작업에 익숙한 일꾼들이지만 이병수는 굳이 작업 하나하나 일일이 간섭을 하고 나선다. 그냥 많이 됐지. 예, 그냥 좋아요, 이게. 예, 아주 좋아요. 대마 제품의 품질은 원료의 가공 단계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제 대마법이 이렇게 강화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이걸 그대로 수확해서 넣어서 노라로 막 굴러버리면 건축 자재로는 좋은데 섬유장으로는 못 쓰죠. 노라로 이거 다 잘라내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이렇게 뭉쳐졌으면 이렇게 잘라지지만 않으면 돼요. 되도록 이렇게 이왕하는 거 이렇게 잘라지면 섬유장이 여기서 다 잘라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엉겅퀴가 이렇게 차고 올라가는 거 여기서 뜯어주면 좋은데 그쪽에서 베꼈을 때 뜯으면요 이 아줌마들이 짜증낸다고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후에 사람들 생각을 하고 일을 해주는 거예요. 손이 빠르야지 마음은 그 사람들 생각하고. 지금은 이렇게 이역만리 타국 땅까지 와서 재배를 해야 하는 신세가 됐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마는 우리 논밭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친숙한 작물이었다. 우리 옛날 조상들은 삼배적섬 하나 같으면 20년, 30년 있고 또 그거에서 대를 물리고 또 그거에서 나중에 헤어지면 잘라서 행주까지 만드는 그런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다룰 때 가장 대중성이 크다고 봅니다. 수확 작업이 끝났다고 해도 잠시도 쉴 틈이 없다. 이병수는 대마를 싣고 또 어딘가로 급하게 이동을 한다. 하얀 긴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곳, 바로 대마를 가공하는 곳이다. 대마는 수확한 즉시 곧바로 가공해야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병수는 대마밭 근처에 찜통을 걸고 인근 산에서 구한 땔감으로 불을 지펴 대마를 쪄낸다. 이처럼 이곳에서는 모든 과정이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사람 손으로 이루어진다. 대마를 찌는 과정인데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안동 같은 경우에는 전기로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만 지금 이곳에서는 저임금이다 보니까 충분히 재래식으로 해도 수증기로서 찌고 있습니다. 전기가 들어가지 않은 수증기로서 찌고 있기 때문에 기능이 굉장히 살아있겠죠. 그래서 이런 재래식 방법으로 하는 섬유장을 내는 것과 기계식으로 내는 산업화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쁜 오전 작업을 끝내고 먹는 꿀맛 같은 점심. 그의 아내 김미선 씨가 가장 바빠지는 시간이다. 이제 이곳의 조선족 동포들과는 한 식구나 다름없는 막역한 사이가 됐다.
이병수의 대마 농사는 어려운 조선족 동포들의 생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또 다른 공통분모가 있다. 바로 날아갈 듯 고운 삼배옷에 대한 추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래 저는 만든 게 영노란 게 곱습대다. 우리 어머니라 짠 게 지금 내 치마 하나 있는데 내 결혼식 할 때 우리 어머니 해줄 때다. 이거 이 다음에 더우면 입으라 가면서 근데 대단히 곱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나들이 어서 하기 아주 좋습니다. 다 손을 한 게 되노니.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도 그렇게 만들기는 굉장히 힘들게 해요. 때문에 작업장엔 대마 이야기로 웃음꽃이 끊이지 않는다. 모두가 입만 열면 대마 자랑이다. 보세요, 이거 얼마 좋아요, 이거 보셔요. 이거.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이런 식물로 옷을 만들어 입었을까? 이는 건 알면 알수록 새록새록 놀라운 것이 바로 대마의 세계다. 매듭이 있으면 사업도 사업이지만 이병수는 이렇게 대마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 너무나 재미있고 신비롭기만 하다. 좋아요. 이렇게 가는 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식물섬 섬유장에서 이렇게 가는 원사가 되는데 물을 묻으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대마가 삼배라는 섬유로 태어나기까지는 수백 번의 사람 손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이렇게 일일이 사람 손을 거쳐서 만들어지기에 가장 사람 몸에 좋은 소재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천연 대마에서 나오는 천연에서 이렇게 섬유장이 매듭 없이 긴 섬유장에서 아주 좋은 섬유질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매듭이 있을 때는 절삭이 되겠죠.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이런 좋은 섬유장을 비료 한 1g도 넣지 않고 이렇게 키워서 수거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자랑입니다. 남편 이병수 씨가 대마 가공으로 바쁜 사이 부인 김미선 씨는 농장 한편에서 인부들과 또 다른 작업으로 분주하다. 꽤나 묵직해 보이는 자루들, 과연 그 속엔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 수수 같기도 하고 기장 같기도 하고 잡곡 알갱이처럼 보이는 이것은 바로 대마씨. 이 대마씨를 잘 말려서 기름을 짠다고 한다. 대마씨 오일이라고 하면 우리에겐 다소 생소하게 들리지만 고대 페르시아인들이 약재로 귀하게 여겼을 만큼 역사가 깊은 식품이다. 최근 서양에서는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노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입증되면서 각광을 받고 있다는데,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마약 성분이 있다고 해서 이 귀한 대마씨를 그냥 버렸던 것이다. 하지만 김미선 씨 역시 대마 오일의 효능을 안 것은 대마 농사를 지으면서부터. 때문에 처음 대마 오일을 짠다고 했을 땐 우여곡절도 많았다. 대마씨를 짠다고 했을 때 이 동네 분들도 어떻게 짜는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동네 기름 짜는지 거기에 맨 처음에 이 씨를 가지고 갔는데 짤 때마다 기계가 쓰는 거예요. 기계가 서가지고 뭐 짜다가 못 짜준다고 팽개쳐 버려가지고 도로 다 걷어가지고 오고 그 기계를 망가졌다고 기계 사달라고 그러고 막 그랬어요. 콩기름 짜는 기계였는데. 맞아요. 그거 안 된다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이 중국 사람 이거 처음 보니까 모르니까요. 예. 이런 방법은 처음이죠. 예. 대개가 이제 콩기름 짜는 방식으로 하니까. 잠시 짬이 나는 시간, 이병수는 피아노 연주 삼매경에 빠져 있다. 연주 실력은 의외로 수준급이다. 그저 대마 농사나 짓는 촌스러운 시골 아저씨 같지만 대마 사업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전혀 다른 인생길을 걷고 있었다.
이병수의 전직은 원사 딜러였다. 대기업에 원사 납품하며 한참 성공 가도를 달리던 이병수는 우연히 대마 원사를 접하게 된다. 그렇게 만난 대마는 그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대한민국에서 햄프여서 성공한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데요, 확신이 있잖아요. 그만두면 죄받을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내 무좀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이걸 그만둔다면 내가 죄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 타고 가면요, 차 안에 무좀 환자가 저렇게 많은데 우리 거 신켜놓고 좋으면 돈 줘 하는 말이 막 나가는 거예요. 신어봐서 좋으면 돈 줘. 그런 열정은 체험해서. 하지만 그렇게 시작한 대마 사업은 시작부터 고난의 연속이었다. 당시만 해도 우리의 대마 원사 기술은 걸음마도 떼지 못한 형편없는 수준. 모든 것을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좀처럼 원하는 직조 상태가 나오지 않았고 염색도 어려웠다. 어렵게 섬유를 만들었지만 빨면 옷이 줄어들기 일쑤였다. 그렇게 수많은 시행착오가 첩첩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지만 그는 열정 하나만으로 꼬박 5년간을 연구개발에 투자한 결과 기어코 원하던 대마 원사를 만들어내기에 이른다. 수축률과 염색성과 그다음에 염착을 하면 색이 자꾸 빠를 때마다 빠져요. 물이. 삼배 특성 패틴에 묻어있는 그 염료가요 자꾸 떨어져 나가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기면서 아마 처음부터 잘 됐으면요, 재직성 좋고 염색성 좋으면 저는 재미없어서 대마 안 해요. 한 번 물꼬가 터지자 그의 대마 사업은 날개를 단 듯했다. 속옷, 양말, 일상복 같은 대마 섬유뿐 아니라 화장품, 침구, 건축 마감재까지 무려 150여 가지의 대마 상품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쏟아져 나왔다. 해외 수출에 나섰다 실패를 맛보기도 했지만 이건 역시 오히려 약이 됐다. 국내 시장의 내실을 더욱 기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내실, 국내를 이루지 않고 해외에 수출만 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저가 수출 내지 실패율이 많기 때문에 95년도 5월 1일부터는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에 첫 발을 내딛어서 지금 2년 2개월 만에 참 너무나 관심도 많이 쏟아졌고, 이제 사업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그가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있다. 오늘 이병수는 지방에서 대마 연구를 하는 문윤호 박사를 찾아 목포까지 달려왔다. 대마 상품 개발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다. 국내에서는 대마 연구를 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 아직 대마는 마약이라는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설계가 없는 상황에서 이 담당자들이 전문성을 놓지 말고 계속 연구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대로 지켜라. 예,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문 박사도 한쪽에서 이제 그걸 쑥 해온 거죠, 이제. 그러면 내가 자성종자를 갖고 가서 나는 암수 구별을 시킬 수 있습니다. 대포를 만들면 쏘아주는 선진국에서 대마 사업이 웰빙 사업으로 각광을 받는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는 현실이 이들은 무엇보다 안타깝다. 보병으로서는 힘든다는 거야. 아무리 작전이 좋아도 이길 수 있는 작전이 한다는 거죠. 그 이길 수 있는 작전은 희귀성이에요. 희귀성이니까 어떤 대마가 마약이다는 아니다는 인식만 심어놓는다면 왜 거절을 당해요, 우리가? 왜 구박을 먹습니까? 문 박사는 이병수를 곧 자신의 보물창고인 대마 온실로 안내한다. 자신이 연구한 새로운 사실들을 아낌없이 풀어놓는 사람과 열심히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 서로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기에 두 사람의 대마 이야기는 그칠 줄 모른다. 이렇게 이제 자웅 동주가 많고 자웅. 또한 이렇게 보면은 천천히 보면 말입니다. 이렇게 종자를 싸고 있는 이게 포획이란 겁니다. 네. 북한산이라도 모두가 색안경을 끼고 보는 대마 사업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는 외로운 일이다.
하지만 머지않아 대마 사업의 개척자로 대접받는 날이 오리라는 것을 두 사람은 누구보다도 확신하고 있다. 기름이 더 잘 나와요. 수출이라는 게 한 번 실패를 하면 그 다음에 수출길이 막혀버립니다. 대마의 산업화에 대한 아이디어가 굉장히 크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또한 대마를 연구를 하면서 대마에 대한 열정은 남 못지 않다고 자부를 했지만은 그 열정 또한 저 못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연구는 저 같은 연구자하고 또 대마의 어떤 사업화는 또 사업가이신 이병수 사장님께서 추진한다면은 상당히 큰 상승 효과. 최근 이병수가 주력하는 곳은 바로 찜질방 사업이다. 외관으로 보기에는 여느 찜질방과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모두 생황토와 대마 벽돌로 벽을 쌓고 자연석 구들장을 놓은 대마 찜질방이다. 발바닥 갈라지는 그 가운데 부분을요, 엄지손가락으로 누르시는 거예요. 누르시고요. 벨스 누르시고 나이스. 이곳을 대마의 효능을 체험할 수 있는 건강 아지트로 만들고 싶은 것이 바로 이병수의 바람. 때문에 그는 틈만 나면 이곳에 나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아니, 안에 계세요. 심하게 뇌졸중을 앓은 경험은 물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강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아낌없이 나누어준다. 체험을 통한 입소문은 가장 훌륭한 홍보수단이다. 아직 대마의 효능이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 몸으로 하는 체험이 100마디 말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하지만 단지 대마 상품 몇 개를 팔기보다는 지금은 잊혀진 대마의 효능을 사람들이 알고 다시 생활에 활용하기를 바라는 것이 이병수의 마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은 전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다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돈 벌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쉽게 풀어갑니다. 돈을 버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나눔과 희생입니다. 사람을 많이 얻으면 돈은 그냥 들어오는데 사람을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힘이 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마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대마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해내는 일이다. 이병수는 최근 건국대학교 햄프연구소와 산학 협력을 맺고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학술적인 자료가 왜 못 싣는가? 저 자성종자만 수출한다도 대단한 그 양이거든요, 양이. 마케팅이라든지 또는 사람들이 이걸 찾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그 나이가 그래도 한 50이. 처음에는 혼자 외롭게 시작했지만 세상은 점점 미래 산업으로서 대마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경험이 있는 사람 최근에 이제 그 종자라든지 또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유효한 물질이 굉장히 그 좋은 분야에 다양하게 이용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2000년대 들어서부터 이 대마 산업이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주로 유럽에서부터. 그래서 아주 선진국인 이태리나 독일이나 프랑스, 스위스, 영국 이런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마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 소재로서 이제 막 연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병수 씨 부부는 늘 고소한 대마 오일 냄새로 하루를 시작한다. 부인이 신선한 샐러드로 아침을 준비할 동안 그는 컴퓨터 작업이 한창이다. 가맹점만 해도 50여 개. 모두 일일이 찾아다닐 수 없으니 이렇게 컴퓨터를 활용해 업무 지시를 한다. 세월이 지나면서 업무 시간을 대폭 줄일 수가 있고 불필요한 미팅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시간을 그만큼 전략할 수 있겠죠. 약 30시간 만나서 미팅할 것을
단 10분에서 20분이면 다 끝날 수 있으니까 좀 이런 인터넷 문화가 오너로서는 필수고 굉장히 그 회사에서 좋은 경영이라 생각합니다. 안지나 서나 대마 생각만 하는 것도 모자라 그는 자신의 몸까지도 상품 개발 도구로 삼는다. 기름의 느끼한 맛을 좀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채에다가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되면은 맛있는 야채 샐러드가 됩니다. 한 3년 정도 먹어봤거든요. 우리가 3년 정도 이 정도 먹어보고 질품하는 건 자신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즉흥적으로 몇몇이 입어보고 참 좋다 해가지고 한 달 안에 이렇게 출시된 것은 꼭 문제점이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제품이 나오면 한 1년 정도 임상 실험 테스트가 있어도 참 성공할까 말까 소비자 만족이 있까 말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개발에 임하고 있습니다. 개발해낸 대마 관련 상품만 해도 150종.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대마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병수는 늘 우리 조상들의 대마 활용법에서 힌트를 얻곤 한다. 그가 자주 찾는 아차산 유적지 역시 그에게 소중한 아이디어를 준 곳이라고 하는데 열심히 산비탈을 뒤지는 사람들, 과연 어떤 유적일까? 요거를 잘 조사를 해보시고 그대로 다 이대로 쌓아주셔야 됩니다. 모기장처럼 돼 있는 게 있습니다. 한 번씩 보세요. 흔적조차 희미한 유적 속에서 그가 찾아낸 것은 바로 기와 속에 숨어있던 삼배 한 줄기였다. 몇 개 찾으셨습니까? 이게 다 아니 5cm라네. 1cm 간격으로요 구멍이 짱짱짱짱. 거기에서 내가 하나를 뽑아대니까 삼 한 가닥이 쭉 뽑아지면서 부서지더라고. 아 이게 삼이다. 이게 그 개와 아까 이 뒤에 붙인 게 아니고 우리 조상들은 개화를 빗으면서 거기다 삼을 넣고 우아래로 빗은 거예요. 그냥 넣은 게 아니고 삼을 넣고 개화를 딱 만들으니까 강도도 좋아지면서 옛날에는 그 기와라는 것은 고구려에서는 왕궁이나 관청이나 절밖엔 쓰지 못하게 했어요. 그만큼 기와가 귀중한 자리였기 때문에 삼배를 댄 것도 대단히 그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미에서 저가 해석하기는 무리고요. 하여간 그 역사 또는 고고학에 해서 그 기와의 삼배를 댔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게 기와를 만들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정도로 신장 강도가 즐기다. 1000년 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기와에 삼배를 넣을 생각을 했을까? 보는 사람들도 다들 신기하기만 한데 이병수가 대마 사업의 미래를 밝게 보는 것도 이처럼 유구한 대마의 전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제가 뉴욕 전시회나 해외 전시회 나가면 삼배, 너희 나라가 삼배가 어디 있느냐, 중국 삼배지 않느냐, 젤로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게 그렇습니다. 코리아는 적은데 어떻게 햄프 문화가 형성이 되며 햄프 산업화라는 것은 내가 개발해가지고 내가 개발된 제품을 가서 내가 전시하고 중국제로 매도되는 게 너무나 좀 서운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 조상들의 기와장이나 이 건축 양식을 보고 삶에 우리 햄프는 대마고 대마는 우리말로 삼인데 삼의 문화가 종주국은 우리나라라는 거. 디자인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화학이나 농업을 전공하지도 않았지만 이병수는 상품 개발을 할 때 누구보다 중요한 핵심을 짚어내곤 한다. 잘했을 때 우리 저력이 있겠지. 정말 예쁘지. 여기에서 예쁘다 못해서 주름까지 우리가 이 대마라고 원단이나 뭐 원사나 또 기타 이제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이거는 이렇게 해서 안 될 것 같고 이거는 너무 좋은 것 같다. 선생님이 알고 있는 지식과 또 어떤 기술력과 이런 거를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제가 뭐 내는 의견이나 이런 거랑 많이 접목을 해주셔서 지금은 마치 제가 이제 한 20여 년 전쯤에 디자인 처음 할 때 그 배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썬팅 변경 작업
걸 지금 하고 있고. 이런 해박함 때문에 그가 가는 곳에서는 모두가 긴장을 하기 마련이다. 지금 업체가 휴가 관계로 인해서 16일 회의를 할 때마다 그는 늘 예상을 뛰어넘는 독특한 발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는다. CD를 음악을 듣고 내가 연주를 하면요. 창작이 아니에요. 은연중에 그분 연주가 내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내 것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많이 보고 지우는 연습부터 해요. 나는 본 것이 하나도 없다. 거기서부터 창작이 들어가요. 거기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의 머릿속에는 늘 대마 생각만 가득한지 떠오르는 생각을 즉석에서 상품화시켜 내보이곤 한다. 우리가 40, 50대를 겨냥한다면 체형들이 안 좋아요. 막 팔도 굽고 몸도 나오고 그러니까 감추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어요. 습성 자체로 해서 자꾸 이 짧은 걸 좋아하고 빠진 걸 좋아해요. 근데 체형이 안 좋으면요 자꾸 감춰져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 그것이 지금은 남에게 불협화음같이 느껴지지만 앞으로 가면서 그 음향을 좋아하는 세대가 나오듯이 우리가 딱 봤을 때 내가 필이 꽂힌다면 언젠가는 필이 꽂히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창작이 이루어집니다. 창작은 제가 생각할 때 막 10년, 20년 고민을 해가지고 얻어지는 게 아니고 오래 쌓여진 노화에서 순간적으로 나오는 그 아이디어가 창작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웰빙 열풍과 함께 요즘 그의 사무실은 대마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다들 손가락질을 하던 몇 년 전과는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 세계 나는 최고라고 자부를 해. 대마 사업을 하려는 지망생들에게 이병수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대마 종주국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주는 것이다.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대마에 대한 열정도 자부심과 확신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훨씬 더 많이 생각했을 거 아니냐? 같이 말합니다. 가난이다. 가난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생긴 거니? 용기가 생겨요. 어차피 햄프는 뜰 수밖에 없는 대세예요. 알았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햄프를 알게 됐고요. 소재와 웰빙과 함께 이제 가는 사업을 본 거죠. 지금에 알고 보니까 너무 제가 몰랐던 것이 있었고요. 지금은 너무 많이 햄프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사장님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진짜 햄프에 미친 분이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고요. 이분은 그 물질이나 이런 면에서는 전혀 욕심이 없이 오로지 그 전체가 다 같이 살자는 그 목표 아래서 전 지점을 이제 다 같이 이제 내 식구처럼 생각을 하는 분입니다. 모든 공정을 일일이 손으로 해야 했기 때문에 과거 대마는 순면보다 10배나 비쌀 수밖에 없었다. 이병수는 일부 과정을 자동화하면서 대마의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대마를 접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을 마련했다. 오토매틱화가 되니까 보여줄 건 또 별로 없어요. 우리가 다른 데 같이 시험관 넣고 이건 넣고 이건 넣고 뭐 빨강, 노랑, 파랑, 삼원색에서 빨주노초, 파란, 뭐 칠로 가서 32색, 48색, 168색으로 나누는데 이제는 완전히 오토매틱 자동화가 돼가지고 참 우리가 염색하기는 편해졌죠. 그죠? 사람마다 오차가 다 있어요. 하지만 이런 자동화 공정이 가능했던 것은 그의 끈질긴 집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염색성이 좋지 않은 대마에 천연 염료로 물을 들인다고 했을 때 모두가 고개를 저으며 말렸다. 우리 지금 이때 때 잡아서 넣어야겠다. 나중에 또 8월 달부터 바쁘면 정신없어. 9월 달부터 바쁠 때 오면 안 돼. 오기 잘했구만. 하지만 그는 전국의 염색 장인들을 일일이 찾아다녔고 5년이 지난 지금 마침내 천연 염색을 자동화하는 데까지 성공했다. 빨간색 까끌까끌하잖아. 아주 그냥
히트예요. 여러분 대림질 있죠? 대림질 이게 덴타라는 건데 우리가 폭과 장을 넣어가지고 덴타를 치는데 우리 햄프는 특성상 우리 공장장님과 나의 노하우가 있어요. 그것을 모르면 수축률에 굉장히 예민한 게 우리 햄프거든요. 바로 여기에서 세계 최고 원단이 나오는 겁니다. 맛보기 나옵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나하나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는 성격의 소유자 이병수. 어쩌면 그의 고집도 질기디 질긴 대마를 닮아 있는지도 모른다. 모든 사물을 대마와 연결시키려는 그의 노력은 이제 몸을 감싸는 옷에서 우리가 사는 집에 옮겨가고 있다. 인테리어 작업이 한창인 한 공사장.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공사 현장을 둘러보는 그의 표정이 영 탐탁지 않다. 잔소리로도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모양. 급기야 그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모양이다. 대마솜 한 뭉치에 황토 흙을 몇 줌 손으로 쓱쓱 비벼 반죽을 하는가 싶더니 즉석에서 직접 미장 재료며 온도를 만들어 보인다. 이렇게 더 되게 해봐. 이건 절대 안 갈라지는 거 왜 내가 실험실에서 한 거고 여기서 갈라진다고 해. 그런 소리 하다. 직접 몸으로 보여주는 데야 시공하는 사람들도 할 말이 없다. 이거 여기다 물을 부으면 안 돼요. 이렇게 황토를 깐 다음에 여기다 거상석분을 넣고 아니면 소금을 넣어. 소금. 대마를 난 다음에 대마를 그렇게 놨으면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거시기를 놔요. 온도를 놓고는 황토하고 저 갠 거 갖고 봐. 이것을 이 온돌과 온돌 사이에다가 손으로 메꾸라고. 손으로. 아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온돌과 온돌 사이가 있잖아. 이런 거 이 손으로 이렇게 메꿔. 정리가 되잖아. 대마에 관한 한 그는 학자요, 발명가요, 장인이다. 이미 획득한 특허만도 수십 종. 모든 대마와 관련된 일이라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병수다. 늘 보는 대마일진데 이병수는 또 카메라에 그 모습을 담고 있다. 대마에 대한 변함없이 질긴 사랑을 가지고 있기에 오늘도 그는 행복한 부자다. 짜장면 먹으면 맛있는데 그 요리집에 가면 음식 이름을 잘 몰라갖고요. 저는 물어보다가 불편해서. 그래서 진정한 부자는 마음이 가난하고 자유스러운 거예요. 자유스러운 거.